대한민국은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뼈아픈 패배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경기는 0-4로 끝났고 3번의 유효 슈팅이 있었지만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이는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국가대표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한때 등을 돌리고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팬들은 이제 이 참담한 경기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패스, 준비되지 않은 커버링, 잘못된 전술적 판단 하나하나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한국 축구 팬 커뮤니티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황인범 같은 익숙한 얼굴들, 한때 팬들을 일어나 환호하게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전술적 실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뢰와 황금 같은 열망의 상징인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자신의 팀이 상대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강력한 슛, 놀라운 스피드, 개인 돌파 등 최고 수준의 장면들도 팀 전체가 필요한 전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무의미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들이 믿음을 쏟았던 대표팀의 운영이 엉망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팀을 이끌어온 홍명보 감독은 극심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간 40억 원의 연봉과 보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부정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 선수들의 반응, 팬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300 포메이션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현대 전술로 여겨졌던 이 포메이션은 이제 탈출구 없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윙백이 전진하고 왼쪽 측면이 비며 중앙 수비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고 관중들은 이게 포메이션인가 재앙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점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팀이 마치 실체 없는 혼돈 속에 있는 듯 보이고 선수들이 강제로 실험되는 전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공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스타 손흥민은 이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방어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제서 황인범 유일하게 다재다능한 두 선수조차 새 포메이션이 남긴 빈틈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공격 시도는 무의미해졌고 이전 훈련에서 나온 화려한 패스 플레이는 팬들의 기억 속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순식간에 공유되며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믿음을 잃었던 팬 커뮤니티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야유하고 분노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독은 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죠? 어떤 변명도 사실을 숨기기엔 부족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 실수를 그대로 두었고 그 결과는 잊을 수 없는 패배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강팀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감독의 비전문성과 고집을 반영합니다. 공격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선수들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300 포메이션, 각 개인이 동료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팀 구성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팬들은 마치 2년간 이어진 숙제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과는 완전한 혼란뿐이었습니다. 덴마크, 멕시코, 남아공 같은 국제 상대들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경기를 펼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준비가 부족한 실험팀처럼 보였습니다. 이론적 전술과 실제 수행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3번의 유효 슈팅에도 골이 없다는 것은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술과 감독의 통제 부족 때문이다. 충격의 절정 2년, 40억 원, 모든 것이 이제 스코어보드에 빈 숫자만 남았습니다.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무능, 고집, 유연성 없는 태도를 명확히 목격했습니다. 한때 그는 한국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흔적을 남겼습니다. 무너진 대표팀, 실패한 전술, 배신당한 신뢰, 전례 없는 언론 폭풍 유튜브, 축구 팬페이지, 한국 스포츠 언론이 일제히 이 패배를 보도하며 3번의 유효 슈팅, 부식 300 포메이션, 경기 전반의 혼란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이 결코 잊지 못할 장면들, 수개월 동안 퍼져나가며 용서할 수 없는 패배를 상기시키는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팀 내부에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표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었던 손흥민은 잘못된 포메이션으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된 기술 훈련과 복잡한 전술은 결국 무의미한 숙제로 드러났고 경기에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전문가, 선수, 경기 결과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그 전술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감독의 능력,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전면적인 충격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실망하며 2년 동안 기다린 끝에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번의 유효 슈팅, 연골, 사실점,
300 포메이션. 모든 것이 한국 팬들이 사랑하는 대표팀이 완전히 쓸려나간 모습을 애석하게 지켜보게 만드는 언론 악몽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0-4 충격을 당한 직후 이야기는 단순한 득점 숫자에서 멈추지 않았다. 만약 후크가 경고였다면 다음 부분은 탈의실에서 이미 조작된 패배의 증거였다. 한국 축구의 황금 아이콘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단순히 뛰는 것만이 아니라 혹독하게 배워야 했다. 매 패스, 매 공격 상황이 생존을 위한 교훈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팀을 경기 악몽에서 구할 명확한 전략적 해법은 없었다. 팀 내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선수들은 최대한 집중하고 전투적 정신이 넘쳤지만 동시에 전략 실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긴장된 눈빛과 훈련장에서의 급박한 대화는 은밀한 갈등을 반영했다.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의 역할은 왜곡되어 홍명보 감독이 고집스럽게 적용한 300 포메이션에서 갑작스러운 수비 임무로 끌려 들어갔다. 충격은 단순히 0-4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선수들의 현실적 소화 능력을 넘어선 전략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위험에도 있다. 손흥민의 개인 돌파는 무의미해졌고 지난 2년간 철저히 훈련한 협동 플레이는 이제 팬들의 기억 속 추억일 뿐이다. 팀 전체가 혼란스러운 전략 매트릭스 속에서 실험 중인 것처럼 보였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이야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년간 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다. 400억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지만 그 대가로 한 번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팀이 돌아왔다. 전략에 대한 고집은 단단한 300 적용에 그치지 않고 감독이 37에서 50까지의 전략을 남발하면서 선수들이 혼란에 빠져 전혀 소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많을 뿐 아니라 팀의 현재 강점을 기반으로 정리되거나 최적화되지 않아 각 경기마다 큰 위험을 초래했다. 팬들은 골대를 맞춘 슈팅이 무력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0-4 스코어는 전면 마비를 드러냈다. 탈의실은 은밀한 전쟁터였다. 선수들은 진지하게 집중하지만 감독 전략과 의견이 충돌했고 손흥민은 과도한 공격 임무를 떠맡았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빈틈을 메우려 애썼지만 정리되지 않은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그림을 만든다. 2년간 한국 감독 400억 원 연봉.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경고처럼 보였다. 전략 불일치 전면적인 패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모든 시선이 홍명보 감독이 들렸지만 드러난 것은 단지 명백한 무력함 뿐이었다. 감독이 고집스럽게 적용한 300 포메이션은 계속 혼란을 일으켰다. 윙백이 전진하지만 지원이 없었고 왼쪽 측면은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원래 400 포지션에 익숙한 선수들은 갑자기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팬들은 바로 2002년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교할 수 있다. 성공은 포메이션 덕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뛰어난 체력과 다재다능함 덕분이었다. 결론은 명확하다. 잘못된 전략, 감독이 선수들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계획이 종이 위의 꿈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경기력이 나타났다. 경기장에서 참사는 부정할 수 없었다. 3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지만 최종 스코어는 여전히 0-4였으며 이는 전략적 전면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강팀 덴마크는 수비의 모든 빈틈을 철저히 공략하며 한국의 모든 공격 시도를 쉽게 압도했다. 선수들은 공격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비는 완전히 무너져 팀은 혼란의 기계가 되었다. 이것은 홍명보 감독의 공격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며 팬들을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번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 축구에 대한 혹독한 숙제다. 첫 번째 교훈, 모든 전략 변화는 현재 선수들의 실제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중요한 경기에서 실험할 수 없다. 기존 선수 중 다재다능한 선수들은 이재성, 황인범 등이 있지만 나이, 부상, 체력 한계로 인해 너무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없다. 팀 전체에 대한 경고. 더 이상 실험의 여지는 없으며 매 경기는 생사와 같고 모든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단합된 정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감독을 제외하고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힘을 극대화하고 협력하여 각 경기와 강력한 상대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전략적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